이 자리에 정치평론가 황태순 위원 그리고 육인대 최창렬 교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최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이 출근길에 간단한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서 문 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과거 발언과 이 칼럼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했거든요.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또 이게 맨 처음에 그 표정이 워낙 비장하고 그래서 사퇴하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방금 이제 봤었는데 사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네.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것을 아주 이제 굉장히 강하게 보인 거고 뭐 워낙 이제 문제가 많이 된 발언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명을 쭉 해놨어요. 네. 일단 듣기에는 따라서 교회 안에서 얘기였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더 시련을 준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언론에 네. 많이 나왔던 얘기를 보다 자신의 입으로 조목조목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지금 뭐 학술 토론한 자리도 아니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제가 12페이지를 이걸 제가 출력을 했어요. 국무총리 그 실의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출력을 강연한 내용, 전문. 네. 근데 뭐 일리가 있는 말씀도 있어요. 비숍 여사의 어떤 그 게으르다 이런 얘기 쭉 나와 있고. 근데 여기서 뭐 그 얘기 다 할 수 없고.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금은 상당히 해명을 했고 사과 발언을 한 거죠. 저분이 상당히 뭐 여론을 글쎄 바꿀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문제 6.25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닌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여전히. 저걸 다 해명할 수 없었겠죠. 청문회까지 간다면 청문회에서 해명을 하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통일한국을 주셨으면 한국은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발언이 있거든요. 이런 건 종교적인 거 관계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다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요. 그때 자동적으로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 또 나중에 다 여순반란 사건 같은 거 일으켰는데 이게 다 공산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들. 또 분단에 대해서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과 자꾸 연결시키는데 하나님이 주신 시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극복했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되게 것이다.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예정조화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이런 것들이라고 뭐 기독교인들 많이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나 저도 그렇습니다만 문제는 그런 것들이죠. 지금 여기 6.25에 대해서도 6.25는 우리나라의 얼마나 현대사의 비극이었어요. 6.25에 대한 역사 인식이 6.25를 이렇게 단련이 된 거라고 과연 봐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저분의 여러 가지 해명 같은 게 일정 부분 뭐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만 종교적 입장, 종교적 자기의 신앙관에 따라서 형성된 나름의 역사 인식입니다. 나름의 정치 인식이고 나름의 정치관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문제 삼는 거죠. 뭐 교회에서 뭐 그런 발언한 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종교인으로서 한 발언이다. 그렇다면 또 하나 예를 들까요? 나중에 사과한다 하더라도 뭐 극단적인 예가 될 수가 있는데 나치의 유태인 학살이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만약에 그런 발언을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사과하고 종교적 입장에서 얘기한 거다, 시련을 주려고 우리가 이겨낸 거다 발언한다 하더라도 글쎄 그 역사를 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논리 비약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런 해명이라는 것이 전 솔직히 지금 보면서 느낀 건데 바로 방금 보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좀 구차하게 보인다. 솔직히 저 부분이 과연 과거에 그 상당히 이게 1시간 4분짜리 강연이었잖아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저기 그 대학에서 강의한 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것이 종교에 관련된 거 얘기한 건 저 정도 해명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여전히 해명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도 차차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혼자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이번에는 황 의원께서 내일 임명동의안과 청문 요청서 이제 국회에 제출을 앞두고 오늘 이제 의도적으로 뭔가 해명을 해야 되겠다. 또 국민들의 이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직접 문 총리 후보자가 뭐 사과의 말씀도 하고 했는데 황 의원께서는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보셨나요? 글쎄요, 내일 마침 대통령이 이제 한 6일 일정으로 이제 해외 출국을 하시죠. 하니까 그 전에 무언가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포석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아마 문 후보자가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가진 것 같아요. 또 마침 보니까 계속 보면 문 후보자가 대독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면 뭐 총리 그 준비단에서 계속 해명하고 하니까 직접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하라 뭐 이런 얘기인데 문득 지금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안대희 후보자도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날 국회에다가 임명 동의 요청서를 보내는 바로 그날 뭐 했죠? 11억 재산 증식분 사회하러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고 물론 이틀 후에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만은 일단 문 후보자는 아무래도 대통령 주변에서 지금 이 문 후보자를 갖다 천거 내지는 옆에서 했던 분들이 많이 곤혹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대통령 부재 중에 계실 때보다는 지금 뭔가 어떤 가시적인 뭘 해놓자. 그래서 아마 오늘 저런 식의 어떤 개인 한 10여 분 정도 얘기했는데 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지 않죠.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근데 전체적으로 오늘 한 10여 분 동안 아까 쭉 들었습니다만은 아까 저 구차하다는 표현 쓰였잖아요. 네. 최 교수님은 저는 구차하다 못해 좀 초라하다. 네. 이런 얘기 쓰고 모든 이야기들이 압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보면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했고 교인들을 표현의 대상으로 미숙함이 있었다. 있었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중앙일보 주필 정도, 전 주필 정도 되면 그건 공직자는 아니지만 공인이라고 봅니다. 예. 공인의 그런 말들이 대한민국에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교인도 있고 불교인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이 국무총리 이번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무총리 그 역할을 맡긴 것은 국민 대통합입니다. 네. 그런 식의 물론 조금 지난 얘기입니다만 예전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갖다 하나님께 봉헌하겠다. 그래서 얼마나 참 보면 많은 갈등을 또 빚는 단초가 됐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렇고 지금 제일 끝부분에 보면 돌아가신 김대중 네.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 네. 본인이 칼럼 썼던 말 부분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말 갖고 썼다. 말이 안 되죠. 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한 것은 공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부분을 지적했다고요. 이걸 이렇게 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지금 아주 못 잊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지나친 강한 압박에 의해서 사실 전직 대통령을 갖다가 저 김해에서부터 서울까지 4시간, 5시간, 6시간 차에 싣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망신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극단적 선택한 그런 부분들을 갖고 마치 돌아가신 바로 그 직후에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의 한마디 툭 던지고 해명이 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오히려 저는 지금 야당 측이나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 있는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다가 이제는 소금을 뿌린 것이 아닌가. 상처에다가 좀 상처를 보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금을 뿌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아니 그리고 그 뭐 게으름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보면은 얼마 전까지 바로 어제 그제까지는 뭐 윤치호 대표적 친일파 윤치호 얘기 나오도 왜 갑자기 오늘은 또 1894년 영국 왕실 지리학회 비숍 여사 얘기가 나옵니까? 그리고 예를 들었는 것은 본인이 우리 국민의 게으른 DNA 비숍 여사가 DNA라는 표현을 알았을까요? 우리 게으른 DNA가 있다면서요. 그 자기의 이야기를 갖다가 내 이야기뿐 아니라 과거의 비숍도 그랬고 과거의 윤치호도 그랬고 자기의 논거를 갖다가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든 것뿐입니다.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또 말을 갖다가 바꾸고 뭐 양반의 행태와 처신을 지적한 것이라고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입니까? 그렇게 미개합니까? 진짜 요즘 누구 표현대로 우리 국민들이 미개하다 그러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다 듣고도 정말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최 교수님 아세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황 의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차원의 얘기인데요. 네. 우리가 논문 쓸 때 말입니다. 인용을 많이 하잖아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논문 인용할 때는 자신의 주장, 자신의 어떤 서술을 뒷받침하고 더 부각시켜서 대개 이제 인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참고 문헌에 어떠한 문헌이 인용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논문 심사할 때. 또 하나 문제는요. 대개 상대방 여러 가지 자신이 이제 논문에 서술을 하려 하는데 거기에 학계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반박된 자기와 다른 의견들 그걸 인용을 해요. 그런다면 이게 이래서 반박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죠. 이건 적어도 전자의 경우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게 황 의원님 말씀이 제가 부연 설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아까 일본 얘기 안 했는데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8페이지인데 여기 총리실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나온 출력한 무려 영상 그겁니다. 일본의 기술력 때문에 우리가 공업화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일본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박정희나 삼성이나 다 일본. 따라서 현대자동차 다 일본. 따라서 우리가 이만큼 컸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것도 종교적인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이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사석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각자의 사견에 따라 다르니. 그러나 일부의 국무총리가 지금 사석이 아니잖아요. 국무총리 후보자. 후보. 이건 자기 발언에 대해서는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나온 김에.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얘기입니다만 대통령이 못 해먹겠다. 맥락 속에서 보면요. 그때 뭐였냐면은 이른바 보수 언론들이 워낙 비판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대통령인데 이를 얘기하면 내가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때도. 그때도 거두절미하고 많은 논란이 됐었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불의의 나라였고 정의롭지 못한 나라였고 얼마나 비판이 많았어요. 현대사를 폄하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은 왜 보수에서 이런 거 가만히 있습니까? 논리의 모순이 논리가 앞뒤가 상관이 수미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와서 저런 몇 마디 한다고 그래가지고 총리로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저도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그 위안부 문제, 위안부 우리 네. 할머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아 그분이 그런 식으로 어린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그런 식으로 일제 관한에 의해서 끌려가서 평생을 피눈물 속에서 한 것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조금 전에 해명하는 거 보고 좀 기절했어요.
뭐랄까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는 전자에서 얘기한 것이다라고 좀 변명을 하면서 금전적 배상에 치우친 점을 지적했다. 우리 대한민국 위안부 할머니들이요, 대한민국이 그 몇 푼 금전적 배상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 배상과 손해보상을 갖다 구별 못하는 처사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일본의 국가의 배상을 요구한 겁니다. 즉 뭐냐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요구한 거예요. 일본이 진정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전제하에 국가에서 배상, 그 돈이 1원이 됐던 1,000억이 됐든 그건 상관없어요. 다만 단돈 10원을 우리가 받더라도 단돈 10원을 받더라도 일본 정부가 자기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국가 배상을 갖다 받아야겠다는 것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근데 진심 어린 사과를 또 원하는 것도 할머니들의 입장. 아니 진심 어린 사과가 바로 진심 어린 사과가 뭡니까? 지금도 일본에 보면 맨날 통속의 념이다. 뭐다. 미꾸라지 뭐 빠져나가듯이 말장난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단돈 1원이라도 우리가 받아내잖아요. 그 일본 정부로부터. 그게 진정한 사과입니다. 왜? 일본 정부가 자기 과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요하게 지금도 보면 저 일본 대사관, 주일 일본 대사관 앞에 우리 할머니 동상이 있고 매주 화요일 모이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야기하는 것이 일본 정부가 비록 아무리 과거사를 할지라도 그 진정한 사과해라.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보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미국은 끊임없이 독일의 과거, 나치 전범들의 그 비행과 만행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또 사과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단돈 1원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일본 정부로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게 뭐냐 하니까 지금 문 후보자가 전 그래요.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그러는데요. 뭐 잠시 후에 이게 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만 지금 23일, 24일 이른바 청문회 거쳐서 뭐 25일 날 통과되겠다. 이 청문회 통과 안 되면요. 끝까지 고집버려서 안 되면 중간에 안 되면은 대통령 망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 잠깐만요. 그러나 대통령 망신인데 많이 통과되죠.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원 사격하고 엄호 사격에서 나라 망신입니다. 역사 망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대단히 지금 어렵게 된 게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요. 총리가 연이어 낙마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단히 큰 부담이에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그야말로 우리 민족이 겪는 역사적 시련일지도 몰라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단지 정권에 대한 부담이나 타격 때문에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정부의 주도권을 뺏어야 된다. 또 730 재보선 앞두고 그야말로 세월호를 벌써 잊은 거예요, 지금.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일이 지금 아까 문창구 후보자가 얘기했던 것도 반박하지는 않겠는데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보수. 우리가 보수와 진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수 정권이니까 보수 인사 쓴 거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보수의 기본 가치는 뭐냐면요. 역사 전통에 대한 자부와 자긍심입니다. 전통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 이게 보수의 가장 기본 가치입니다. 진보도 그게 있지만 진보보다 더 상대적으로 더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지금 이분은 과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강연하는 그 공간 내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만 이분의 여러 가지 생각을 쭉 들어보면요. 이분이 대한민국 역사나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찾기가 어려워요. 조선의 여러 가지 우리가 비판도 많이 합니다만 조선이 한글을 만들고 과학문명을 발달시키고 공론정치가 강화됐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하면서 그걸 같이 얘기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어려웠다. 이게 하나님이 해줬다. 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우리의 긍정적인 면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보수적인 국정 철학과 공유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지금 문창국 총리 후보자의 기자회견 내용을 듣고 조금 흥분을 하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이 문창국 후보자의 기자회견이 정치권에 불러올 파장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여야 반응이 뭐 전해지진 않았습니다만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당의 입장에서는 뭐 문 후보자를 청문회까지 가서 해명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이 있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청문회 가서 또 청문회 간다는 것은 자신들이 본격적으로 엄호에 나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젠가요, 그저께 보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1시간 4분짜리 그 풀텍스트 동영상을 보고 모모한 의원들은 아이고 이걸 보고 나니까 이분의 국가관이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모 방송에 나가서 그 얘기했어요. 이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 다 보면 젊은 학생들이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과연 2년 후에 총선 때 보자고 아마 기록해 놓고 있을 겁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보니까 풀텍스트 뽑아 오셨잖아요. 자, 이거 아까 조금 전에 인용하셨던 몇 구절만 듣고라도 그것이 훌륭한 도덕적으로
국가 간의 훌륭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어떤 분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번에도 연거푸, 낙마하면 부담이 될까? 그것이 두려워서 아마 과잉 충성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리얼미터에서 그저께인가요?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문창국 후보자 사퇴해야 된다. 이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여주세요. 예, 나오네요. 여론조사한 게 있습니다. 예, 이 문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네. 어떤지 잠시 보겠습니다. 네. 사퇴해야 한다가 65%가 예. 높습니다. 문제가 안 된다. 개인적인 발언이다. 뭐 종교인으로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이제 22% 정도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2가 이 사태에 대해서 문창국 후보 부적절하다고 이미 내린 거예요. 대통령이 처음에 국무총리 후보자 뽑을 때 두 가지 조건 얘기했죠. 국가 대개조의 적임자, 네. 또 하나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사람. 이미 거기서 낙제점 먹은 겁니다. 제가 이게 나온 김에 잠깐만요. 황의원, 마무리 좀 최 짓고. 교수님 좀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일단 뭐 새누리당이 어떻게 옹호해서 어떻게 우당탕 넘어갈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넘어가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넘어가면 국가 망신이고 대한민국 역사를 갖다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 새누리는 자칫하면요. 친일 정당에 딱지가 붙게 됩니다. 네. 730 재보선에서 흔한 얘기로 박살이 납니다. 제가 네. 우리가 새만 이 얘기 나왔으니까 합시다. 이 얘기 네. 나왔으니까. 그 교회에서 한 강연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죠. 내용 그 자체라는 네, 총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딴 데 온 게 아니고. 자기들이 올려놓은 거죠? 네. 네. 총실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새마을운동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뭐하고 다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좋은 얘기예요. 진짜 하루에 3교대씩 밤을 새워가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서 상품을 만든 게 다 어디 갔습니까? 그 당시 신발, 앨범, 흑백 TV 이런 거 다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얘기가 그것 다 어디서 사줬죠? 미국에서 사준 거야. 우리 경제발의 가장 뿌리는 뭐냐? 미국에서 사줬기 때문에 우리 경제발도 사실 미국의 덕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것도 교회로 핑계댈 겁니까? 또 하나 얘기 나온 김에 일본이 우리는 지금 대단히 우습게 보지만 대단히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우습게 보지만 우리 일본 사람들 특히 우습게 보죠. 쪽발이도 이렇게 생각했지만 일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야. 이것도 교회로 얘기할 겁니까? 아이고. 네. 이건 정권이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차려야지 보수를 강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보수하지 문제가 아닌 겁니다. 네. 아까 저 흥분했던 흥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냥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네. 바로 아까 조금 전에 그 논거가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뭐냐니까 일본 사람들이 보면 철도 놔주고 전기 넣어주고 시멘트 공장 세워주고 뭐 해주고 그 바탕 후에 45년에 일본 사람이 떠나가서 우리 그것을 밑바탕으로 살아났다? 아니 일본 사람들이 우리 침략하면서 우리 조선민중조라고 해줬어요? 예. 우리 어떻게 하든지 쥐어짜고 어떻게 하든지 수탈하고 어떻게 하든지 네. 뺏어 먹으려고 그렇게 해놓은 것인데 그런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에 꽉 머리에 박혀있는 그런 총리가 되면 앞으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자, 얘기하셨던 우리 황 의원님이나 이제 우리 최 교수님, 예. 이 문총리 후보자의 그 발언이 이제 이 개인의 뭐 비리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역사관이나 국가관과 직결되기 더큰 때문에 문제죠. 더 큰 문제라고 더 이제 큰 문제죠.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문총리 후보자가 해명한 내용 다시 한번 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한 심정으로 며칠을 보냈다. 반민족적인 사람이 된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뭐 쏟아지는 비판에 당혹스러웠다. 이런 심정을 일단 좀 밝혔고요. 교회 강연이었기 때문에 네. 이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다는 점을 좀 부각을 시켰고요. 예. 또 조선왕조 500년을 호송세월을 했다고 한 데 대해서는 이 조선 양반들, 위정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고자 한 것이었지 예. 그 진위는 아니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예, 뭐 조선민족이 게으르다 이 얘기는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면서 19세기에 나온 그 영국 비손 여사의 기행문,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을 예시로 들면서 또 말을 했고요. 네.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습니다. 대일본 역사인식은 국민들과 다르지 않다 이런 말을 밝혔고요. 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 또 위안부는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다. 위안부 할머님들께서 이게 상처를 입은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송구한다 이런 멘트도 네. 했습니다. 예. 뭐 위안부 문제를 자기가 이렇게 뭐 배상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 예.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 금전적인
배상에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제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특히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굉장히 죄송하다, 사과한다 이런 말 했고요. 예. 또 이 남북 분단, 뭐 일본 식민 통치, 6.25 전쟁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발언한 것은 이 종교인 입장에서 이 시련과 함께 기회가 있었다는 그런 취지에서 발언을 한 것이다. 그리고 강의에서 그런 내용을 한 것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 자기가 표현이 미숙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자, 다시 또 대담을 해보도록 하죠. 예. 자, 이 어찌됐든 청문회에서 좀 소명할 기회를 주자는 게 여당의 입장이고 야당은 이미 국민 검증에서 부적격으로 판단이 났기 때문에 사실 청문회 전에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 근데 지금 뭐 청와대나 여당은 정면 돌파하려는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더더욱 또 혼란 속으로 빠질 것 같은데. 혼란스러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청문회, 인사청문회, 이 장관 같은 경우는 청문회 거치고 네. 시간 적당히 때우다가 임명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국무총리는 반드시 국회 표결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임명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6월 23, 24 양일간 이 인사청문회 열고 25일날 표결 처리하겠다 그러는데 야당 일단 보이콧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야당 보이콧하지 않을 겁니다. 730 재보선 앞두고 얼마나 좋아요. 저 얼마나 지금 야당으로 봐서는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지금 박지원 의원을 갖다가 이른바 인사청문위원장으로 좀 내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일단 보면 이른바 문 후보를 통해서 이른바 현재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인 어떻게 보면 역사관까지도 공격하고 그걸 민낯을 갖다 내볼 수는 저러의 기회인데 그걸 왜 놓칩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뭐 과잉 충성 때문인지 몰라도 야당이 기다리는 그런 덫으로 하나 둘 걸어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만약에 부결되죠. 인사청문회에서 표결해서 부결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니까 지금 여당 내부에도 좀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뭐 6명의 초선 한 명은 철회했습니다만 네. 철회했으면 5명이죠 지금. 이인재 의원도 지금 일단 유보하고 있는 상태고 네. 만약 그래서 표결이 부결되잖아요. 부결되면 대통령 망신이죠. 예. 근데 만약에 뭐 여당에서 일사불란하게 해서 가까스로 넘겨서 표결 처리했다. 그다음부터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국가 망신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지금 대통령 내일 나가시기 전에 또 나가시고 나면은 또 좀 부담스러우니까 나가시고 나면 아까도 안대희 후보자 케이스 얘기했습니다마는 내일 모레쯤 사퇴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청문회에 가서 얘기가 계속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볼 때 이거는 다른 것하고 달라요. 일반적인 도덕적 흠결을 따지는 도덕성 개혁성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네. 최 국장님께서. 근데 이게 청문회에서 계속 논란될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오늘의 저 해명 가지고 전혀 이 분위기 바꾸는 데는 전혀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은 청문회가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민주주의가 절차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니까 청문회 법이 있어요. 가는 거죠. 뭐. 가서 얘기하는데 그래 가가지고 지금 황 의원님 말씀처럼 표결해가지고 부결되면은 그야말로 그 정책보다는 어떻게 할 겁니까? 차라리 정치적인 유불리 차원에서 봐도요. 예. 원래 원론적으로 볼 때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게 맞겠죠. 절차적 민주주의니까. 그러나 정치적 유불리 여권의 입장에서 볼 때 네. 청문회 가서 표결 가가지고 국회 본회의 가가지고 네. 부결되면 그때 정치적 그 여권에 다가온 타격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걸 여권이 잘 고려해야 됩니다. 네. 이 청와대나 이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안대희 후보자도 낙마를 했고 이번 문 후보자마저 이제 낙마를 하게 되면 이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이제 힘도 잃게 되고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어떤 배수의 있죠, 진을 있죠. 친 심정에서 지금 어떻게 선택의 카드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저는 그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앞서도 그 잠깐 보여주셨습니다만 국민의 65%, 66%, 3분의 2가 반대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것이 네. 국정 주도입니까? 그건 폭거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곧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한간에서 이런 얘기 나와요. 문창국 후보자를 지키려는 것이 혹여 김기춘 비서실장을 지키려는 것 때문 아니냐. 왜냐니까 일단 안대희 부분은 홍경식 민정수석이 안고 그냥 그만뒀잖아요. 네, 교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문창극 후보자가 낙마하게 됐을 경우는 이제는 김기춘 실장을 버텨낼 방법이 없습니다. 유임됐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한간에는 문창극 후보자 특정 고등학교 나왔고 그 특정 고등학교 언론계 모 선배 이른바 7인의 멤버 아니에요. 네, 안모 지금 씨. 이 그래픽은요. 네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이 네. 문창국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비율은 42.8%고 3%에 이르고 있고요. 새정치연합 지지층은 네, 새정치연합 지지층은 87%가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이제 이렇게 지금 그래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에요. 박근혜 정부도 이럴 때에서 진퇴양난에 빠졌을수록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지금은 너무 정책 부담 인식하지 말고 아직도 정권 초반이에요. 이런 것을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잘못했다. 자, 검증이 잘못해서 이제부터 검증 잘하겠다 해서 새로 뽑으면 됩니다. 뭐가 안 되겠어요? 안 되기는 3명이나 4명 돼도 뽑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2명 낙마했다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옛날 장상, 장대환 줄줄이 그때 다 낙마해도 해서 아무 문제 아무 없지 문제 않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리고 너무 그렇게 오히려 이런 수밖에 대목에서는 없어요. 대통령이 뭐 저 사퇴 기다릴 거 없이 지명 처리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잘못된 부분은 국민들에게 인정하면 되는 인정하는 겁니다. 거예요. 네. 이 앞서 이제 그 여론조사했던 그 시점은 이 문총리 후보자가 오늘 해명하기 전에 했던 이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또 오늘 방금 전에 했었던 이제 문 후보자의 해명 내용을 또 국민들은 어떻게 또 판단하고 있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이 임시국회 또 열리는데 뭐 사사건건 이렇게 지금 너무너무 부딪히고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원도 구성 안 됐잖아요. 네, 원도 구성도 안 돼 있고요. 의장하고 부의장만 뽑아놓고 의장단만 구성돼 있는 거고 각 상임위도 결정 안 됐고 상임위 위원장도 결정 안 됐고 그럼 근데 보면 조석희 지금 이제 보면 가장 큰 걸림돌이 문총리 후보자 이 청문회 이거는 걸림돌 아니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야당으로서 고마운 일이라니까요. 730 재보선이 14군데 열리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른바 수도권 및 충청권이 8군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이 부분 계속되면은 고맙죠, 야당은. 네. 정치 공학적인 측면에서 정치 공학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자, 우리 최 교수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지금 저는 총리 후보자 이 청문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또 이제 국조특위의 시기 문제도 그렇고요. 또 원구성도 안 돼 있고 또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있어요. 그야말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민족에게 실효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정치권에. 너무나 지금 이 남마같이 얽혀있는데 이거 너무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략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언론적인 얘기 같아서 안 됐습니다만 워낙 지금 꼬여있는 상황 속에서 정도를 보고 가야 돼요. 여야가 지금 새 원내대표도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여야 원내대표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너무 여당 원내대표도 정권 의식할 필요 없고 야당 원내대표 730 재보선 의식할 필요 없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그래야 정국이 뭐 풀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이 문창극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정치평론가 황태순 위원, 용인대 최창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